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을 둘러싼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라커룸에서의 사건이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의 책임 공방 속에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 클린스만의 폭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클린스만을 보좌했던 코치는 자국을 돌아가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폭로하며 문제의 원인을 선수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실제 하극상을 벌인 이강인은 사건 이후 드러낸 충격적인 모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하면서 벤투 감독 선정 당시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61명의 후보군 중에서 5명 정도로 추려 1, 2차 심층 면접을 통해 선임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것입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지난달 21일 클린스만 감독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클린스만은 정몽규 회장과 2017년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클린스만 아들이 2017년 한국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했을 때였는데요.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 또는 준결승전 중 한 경기의 VIP 구역에서 정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이 16강전에서 진 뒤 파울로 벤투 감독의 사임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클린스만은 "몽규, 만나서 반가워요. 코치를 찾고 계시죠?" 라고 장난삼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 회장이 돌처럼 굳더니 "진심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둘은 그 다음날 도하 한 호텔 카페에서 약속을 잡아 커피를 마셨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 클린스만은 "몽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 그냥 말했던 겁니다. 혹시 흥미가 있으면 또 연락을 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몇 주 뒤 정 회장은 클린스만에게 직접 전화해 "우리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클린스만은 이에 대해 "농담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몽규 회장이 지난 16일 해명했던 것과 상반되는 말인데요. 당시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면서 전임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어 61명에서 23명으로 좁힌 뒤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이 5명을 인터뷰했다. 이후 1, 2위와 2차 면접을 진행한 뒤 클린스만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 선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건 지난해 1월 11일로 카타르 월드컵 종료일인 12월 18일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밟기 전 이미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은 서로 한국 감독직에 대해 결정을 내렸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대국민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또한 대표팀 선수들의 라커룸 사건을 빠르게 인정하며 갈라치기를 해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팬과 언론이 선수들을 보호해달라는 말을 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작 기 모든 단초를 제공한 정 회장은 사퇴를 거부하며 빠져나간 모양새입니다. 이 사태를 정작 기획하고 분열을 조장한 것은 바로 정몽규 축협 회장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클린스만 전 감독과 함께 물러나게 된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전 대표팀 코치가 한국과 인연이 끝나자마자 대표팀을 저격했습니다. 18일 자국 매체 크로넨차이퉁 기고문에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감정적 싸움이 훈련장도 아닌 식당에서 벌어졌다. 톱스타 손흥민과 이강인이 주먹다짐을 하며 팀 내 세대 갈등이 터질 줄은 몰랐다며 감정적인 몸싸움은 당연히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주먹질은 하지 않았다던 이강인에 대해 주먹다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인상적인데요. 헤어초크는 이강인이 주먹을 휘두른 것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현장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사람의 첫 발언이라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어 훈련장에서만 봤지 식당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며 우리가 수개월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게 몇 분 만에 박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어초크는 오스트리아 레전드 공격수 출신으로 이스라엘 대표팀 감독까지 맡은 바 있었지만 클린스만 감독하에서 자국에서 방송 해설을 겸임하는 등 사실상 투잡을 뛰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작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고 클린스만 그늘에서 쉬엄쉬엄 일했으면서 문제의 원인을 선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는 언론을 탓하기도 했는데요. 헤어초크는 지난 몇 달은 언론이 부정적인 것을 찾으려 하면 반드시 찾아낸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정몽규 축협 회장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그는 정 회장이 우릴 지지했으나 정치권의 거센 압박을 받아 결국 굴복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린 출범하고 요르단전 패배 직전까지 13경기 무패를 기록했다고 엉뚱한 핑계를 댔습니다. 한편 하극상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이강인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첫 경기에 나섰는데요. 탁구 게이트 등 많은 논란 때문인지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프랑스 언론도 혹평을 내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8일 리그원 22라운드 낭트와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프랑스 공격진 랑달콜로 무안이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스리톱을 구성했지만 활약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16분 교체 아웃될 때까지 총 61분을 뛰었는데요.
공격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슈팅 1개를 비롯해 키패스 이외 패스 성공률 90%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 6.6을 주며 무난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지 매체들은 더욱 가혹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프랑스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에게 평점 3.5를 주었습니다. 선발로 함께 나선 미드필더 마르코 아센시오 평점 3.0 다음으로 낮은 평점이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상에 대해선 약 한 달 만에 PSG 첫 경기를 치렀지만 이강인은 자신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 초반 크로스를 올렸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전반적으로 많이 아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나이니미닛 프랑스판의 평점도 10점 만점에 4점에 불과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외적으로 굴욕을 겪었는데요. 국내 PSG 경기 중계 방송 자막에서 이강인 관련 문구, 사진, 그래픽 등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심지어 중계사는 방송 상단의 스코어보드에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다는 안내 문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강인 오늘 출근길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관심을 모았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경기장에 출근하는 이강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중 논란이 된 건 이강인의 입모양이었는데요.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휘파람을 불며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를 본 다수의 누리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타격이 하나도 없네. 카메라 있는 거 뻔히 알면서. 해도 너무하다 등 쓴소리를 냈습니다. 현지에서 취재하는 축구 유튜버 KLDH는 이강인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PSG 구단 측에서 어수선한 상황이라 녹음이나 녹화는 안 된다며 선수 보호를 했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을 지나가며 휘파람을 불다 취재진을 보고는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는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월드클래스 주장 손흥민과 격하게 충돌한 이강인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데요. 국내외 어디서도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 축구 해설자는 최고 선수 리오넬 메시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망주 훌리안 알바레스가 충돌한 꼴이라며 손흥민을 두둔했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되자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쓰던 기업들도 광고를 철회하고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미지 손상에 금전적 손실까지 이강인은 너무도 많은 것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시간만 흘려보낼 순 없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빨리 매듭지어야 할 텐데요. 우선 징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강인의 태도는 물론이고 후배의 멱살을 잡은 손흥민의 행동에 대해서는 마땅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회 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 징계 및 결격사유에는 고의로 대표팀 명예를 훼손한 자, 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했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않은 자는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또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가 징계를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남FC 출정식 차 한국을 방문한 신태용 감독은 한국 대표팀 논란에 대해 뼈있는 말을 전했는데요. 흥민이가 형으로서 강인이를 보듬어 안아주고 강인이 또한 최고 선배 흥민이 형한테 제가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도 서둘러 팬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팬들에게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 고개를 숙여야 하고 손흥민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상황 자체를 되돌릴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만회하려면 이강인의 결자해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